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 정바다 세상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운전자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중에는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절대 아까운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는 자녀분들, 지인분들 등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니만큼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와 교통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물론 벌써 1월부터 시작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운전자 정책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올해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란 대기오염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종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당시에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이번부터 적용되는 대상인 4등급 경유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유로 4 기준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5등급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기준 적용 차종이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상한액만 살펴보면 상 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유 차량은 44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라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경유 차량이 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운행이 불가한 차량, LPG 엔진 개조 차량, 매연저 감장치 부착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즉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하니 아주 오래된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차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추월 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운전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면 2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도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범칙금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르냐? 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해서 경우에 따라 벌점도 적용이 되고 또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또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서도 적발이 가능하며 차량 영위자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해도 경찰이 직접 적발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 또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더 적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냐? 그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다음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즉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 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행차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개별 소비세 유류세 인하 연장입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이 원래는 2022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올해, 즉 2023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연장이 된 배경에는 출고 지연으로 인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차량은 계약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으셨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은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개소세이나 혜택까지 놓치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렇게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게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더 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부터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즉 6월이 지나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다고 해도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게다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4월까지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원래는 2022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4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단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리터당 99원이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왜냐 국내 휘발유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하를 덜 해주겠다는 거죠. 반면 경유와 LPG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회전 신호 설치입니다. 1월 23일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될 예정인데요. 작년에 우회전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았죠. 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에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가 없고 신호등의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져 있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조금 혜택일 텐데요. 2023년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100만원 줄어들어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 전기차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구매가와 차종 전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요. 만약 올해 전기차 구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무궁화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운전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과태료 범칙금 내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